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환율도 좀 안정이 되는 추세로 되어나가는 오늘의 상황이라서 참 모든 마음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겠습니다. 이번 한국 아세안 그 회의가 참 잘 이루어지고 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또 정착이 되고 또 좀 서로 간의 국가 간에 서로가 가진 그 중요한 자원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 아시아 국가가 좀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한국 아세안 회의가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무역회사가 SBLC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에 원유라든지 그 정제품 리파이너리 공급처로부터 이제 물건을 매입할 때에요. 그러면 자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SBLC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차피 해외의 리파이너리로부터 오일을 수입할 경우에 뭐 DLC라든지 SIDLC를 보내야 되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SBLC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셀러의 회사가 주는 어카운트의 뱅크가 어느 그레이드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SBLC가 뭐 우리나라 외환은행급이다. 이럴 경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월드뱅킹 한 82 정도 된다. 이럴 경우에 이제 셀러가 그 SPA 계약서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은 거기에 리시빙 어카운트에 어느 은행으로 DLC를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적잖아요. 그러면은 그 받고자 하는 은행은 월드 랭킹의 한 몇 위 정도가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SBLC는 월드 랭킹이 한 80이 되는데 저쪽에 셀러의 받고자 하는 리시밍 어카운트의 은행의 한 120이면 큰 문제가 없겠죠. RMA가 안 돼 있더라도 인터미디어 뱅크를 세워가지고 하면 되고, 나는 80인데 저쪽에서 32 정도의 뭐 프라임 뱅크보다 약간 낮더라도 그런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쪽에 바이아 쪽에서 SBLC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은행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죠. 받고자 하는 셀러 은행과 이쪽에 하나은행과 중간 사이에 코디네이트 뱅크가 제대로 이제 서야 되니까. 왜냐 월드 랭킹도 틀리고 RMA가 없다면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이아가 갖고 있는 SBLC가 월드 랭킹이 몇 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셀러 쪽에서 내어놓은 리시밍 어카운트가 월드 랭킹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봐가지고 RMA가 되어 있느냐, 또 안 되어 있으면은 중간 코디네이트 뱅크를 세워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를 인터미디어 뱅크를 세워야 되느냐, 이런 것을 잘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셀러에게 물건을 사게 되는 총 어마운트는 뭐 예를 들어 한 2천만 불이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SBLC는 3천만 불이다. 그러면 이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3천만 불의 SBLC를 나누어야 되잖아요. 2천만 불만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SBLC가 디비저블 나눌 수 있는 거냐?
그 다음에 트랜스퍼러블, 옮겨 전달될 수 있는 것이냐, 어사이너블, 양도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고 있는지 그 텍스트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3천만 불의 그 이제 페이스 밸류라 그러죠. 페이스는 얼굴이니까 어마운트를 내 얼굴의 밸류, 내 얼굴의 크기가 가치가 3천만 불이면은 2천만 불을 디비저블 나눠 가지고 이제 셀러의 뱅크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트랜스퍼러블, 디비저블, 어사이너블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결국 내 회사가 평소에 SBLC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POF를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Proof of Fund를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내 회사가 SBLC나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비단 기존의 셀러도 있지만은 또 다른 셀러를 찾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전 세계의 뭐 리파이너리라든지 또 뭐 넥스트 스틸을 넥스트 레일을 수출하는 회사라든지 또 코퍼를 뭐 수출하는 회사 이런 데다가 오퍼를 내볼 수가 있죠. 우리 회사는 이런 프루브 펀드로서 어느 은행에 얼마짜리 SBC를 갖고 있는데 너희 회사와 거래를 원한다. 그럼 SCO를 하나 보내달라. 그러니까 소프트 코퍼레이트 오파. 그러니까 이제 셀러 쪽에서 바이어한테 우리는 이러한 상품을 얼마에 어떤 조건에 팔 수 있다는 이제 SCO가 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SBC를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POF예요. 프로 펀드예요. 그만큼 무역을 하거나 또 다른 어떤 제품에 대한 개척을 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자금 능력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 셀러 쪽에다가 SBLC는 보내주잖아요. 보내주게 되면은 반드시 이 LC가 가게 되면은 뭐를 받아야 됩니까? 퍼포먼스 펀드를 받아야죠. PB를 2%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계약서 상에 SBLC를 페이먼트 조건으로 내보내면은 퍼포먼스 펀드를 받고 난 뒤에 이 SBLC는 너희의 어카운트에서 액티브가 된다는 이러한 거래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고 스위프트를 내보낼 때에도 그것을 어드바이스 해줘야 됩니다. 왜냐? SBLC를 받고 난 뒤에 계약서 상의 이러한 행위들을 완전히 실행한다는 그러한 담보 조건으로서 퍼포먼스 본드를 보내주거든요. 퍼포먼스 본드가 오기 전에는 이 SBLC가 액티브 되지 못한다는 컨디셔널을 분명히 달아줘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DLC 같은 거를 보낸 경우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 리파이너리에게 DLC를 보낼 때 우리는 이 DLC를 너희들에게 보내지만은 너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2%의 퍼포먼스 본드를 우리에게 보내줬을 경우에 이 DLC는 LC로서의 액티브를 한다. 역할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LC나 SBLC나 이러한 것을 셀러에게 보낼 때는 반드시 PB 조항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받을 때까지는 난 액티브, 퍼포먼스 본드 2%를 받게 되면은 이것은 액티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러한 컨디션을 꼭 달아두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왕왕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삼각 일종의 무역이죠. 그러니까 이 셀러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말레이시아에 있고 이제 바이아는 카타르에 있고 중간에 LC를 핸들링하는 회사는 서울에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중개무역이죠. 그러니까 카타르의 원유가
기름이 바로 한국의 포트, 한국의 항구로 와서 정박을 하고 물건을 내려가지고 다시 한국에서 시프먼트를 해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카타르에서 바로 말레이시아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카타르에 오일을 사가지고 말레이시아의 바이어한테 보내는 서울의 회사는 카타르에 LC를 내고 말레이시아에 이제 물건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 하나의 제품이 프로덕트가 한국에 오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자신 서울의 회사가 LC를 내어서 이런 것을 처리할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말레이시아의 바이어가 LC를 한국 서울 회사에 보낼 경우에는 무엇이 되어 있느냐? 서울 회사가 갖는 프로피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카타르의 LC보다는 금액이 낮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회사가 자금력이 낮을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의 LC를 받고 난 뒤에 이것을 예를 들어 3천만 불짜리를 받았다. 그러면은 자기들의 이익인 500만 불을 빼고 2,500만 불을 이제 카타르에 사기에서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한국은 그것을 백투백이 안 된다는 거죠. 트랜스퍼만 되는데 예를 들어 3천만 불을 말레이시아로부터 받아가지고 2,500만 불만 카타르에 보내려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은행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중개무역이기 때문에 중개무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백투백 하는데 은행에서 협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500만 불을 내구자 이익금을 떨어뜨려 놓고 2,500만 불을 보내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트랜스퍼러블이라는 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보내주는 LC가 3천만 불짜리 LC가 트랜스퍼러블 3천만 불을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백투백이 안 되게 대비해야 되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카타르에 자기 파트너 회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바로 카타르에 리파이너를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파트너 회사나 또 그런 거를 서비스 해주는 카타르의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 회사로 3천만 불을 그대로 트랜스퍼를 해줍니다. 해주면은 그 회사 안에서 나누어 가지고 2,500만 불은 카타르 원유 회사로 놓고 500만 불은 그 회사에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이 서울의 회사가 이익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트랜스퍼러블이 안 되는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의 3천만 불의 DLC를 스위스나 뭐 저런 곳에서 또 런던만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담보를 해가지고 또 LC를 내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3천만 불의 LC를 스위스나 런던의 캐피탈 회사에 담보로 해가지고 거기서 2,500만 불의 원유 대금의 SBLC를 보낸다. 이렇게 해서 처리한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중개무역상에 있어가지고 트랜스퍼러블로 해가지고 백투백이 안 될 경우에는 여러분이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트랜스퍼러블도 아니고 백투백이 안 될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는 이 SBS를 가지고 론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이것을 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에러를 당하고 보통 처음인 경우에는 바이어들이 트랜스퍼러블 잘 안 줍니다. 그렇더라도 가격에서 조건 제시를 조금 잘하고 트랜스퍼로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자신의 크레딧으로 원유 1차 셀러로부터 그걸 SBC를 보내는데 힘이 든다든지 DLC를 보내는데 힘이 들 경우에는 그러한 방식을 택해야 된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내가 SBLC를 갖고 있을 때 프로펀드로서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나의 바이어한테 DLC나 SBC를 받아가지고 나의 셀러한테 보내는 과정 속에서 이게 중개무역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무역의 이 진행이 원활해지느냐 이런 부분 생각을 했는데 아주 이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DLC나 LC를 취급하실 때에는 중요한 것이 트랜스퍼이 되느냐, 디비저블 되느냐, 어스타블 되느냐 이 조건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꼭 컨디셔널 P본드 2%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